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일본 취업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했어요. 네. 아, 가능했어요? 그러면 네. 가능했는데 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취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일본 취업보다도 미국에서 로스쿨 진학을 염두를 했었기 때문에 음. 약간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 로스쿨로 가야겠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 아,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음, 한국 로스쿨 제도가 이제 생겨서 그럼 로스쿨로 이제 가야겠다 음, 생각을 해서 아예 일본 취업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음, 이제 당시 대학에서도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음. 외국어 실력도 좀 갖춰놓고.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차라떼님이 뭐 확고하게 로스쿨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또 취업난이 말차라떼님하고 나하고 했을 때보다 지금 더 어려워졌어. 네. 훨씬 어려. 뽑는 TO도 적고 말차라떼님도 지금 스펙이 좋잖아 사실. 근데 그때 우리가 문제였던 건 공백기였던 거지. 스펙상으로는 좋지. 나이도 뭐 그때 한 딱 중간에 딱 걸렸었고. 근데 이제 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진로에 대해서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고등학교부터 뭐 대학생, 취준생, 뭐 30대 이후도 나는 볼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일본 생활도 경험하고 한국 취업도 이제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일본으로 뭔가 가서 배울 수 있거나 커리어나 이런 것들로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좀 뭐 장점이 있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응, 이제 일본 취업과 한국 취업은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응, 일본 취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일본의 유명한 회사를 입사한 데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영어 점수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아, 학점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런 뭐 학교 학벌 이런 거 안 따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학교 학벌은 따지는데 응, 다만 이제 학교 학벌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바지를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뭘 보냐면 이제 대학생 활 동안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아, 진짜?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봐요. 이제 왜냐면 일본 회사들 음, 특징이 자기네 이제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어울려 갈 수 있는지 단체 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일본 완전 초개인주의 아니에요? 개인주의 맞는데 어, 하지만 아이러니하다, 이거. 동시에 응.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강하죠. 예. 어, 그러니까 그 집단이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이 음, 하나의 통일된 어떤 음, 흐름으로 이제 가는 것도 일본 음,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주의도 맞지만 약간 모순적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음. 집단주의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일본 취업은 한국과는 다르게 막 골라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맞아요? 골라간다는 얘기는 일단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음, 전제가 일단은 일본에서도 학교는 일단 좋은 데 나와야겠죠. 좋은 데를 이제 음, 나와야 하고 그리고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 이제 음, 그 어떤 동아리 활동했는지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이제. 음. 왜냐면 면접관들이 되게 심층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인성 질문 일본에서도. 많이 음, 해요. 예, 그 되게 인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음,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분석이 이제 잘 돼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층 면접에 대응을 이제 잘 해야 골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골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누구나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다른 기업에서 똑같이 그렇게 볼 확률이 높고 음, 보통 그렇게 한 기업의 합격자가 약간 여러 다른 회사들도 동시에 합격하는 회사의 경우도 많고 음.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부재 많이 부족한 건 맞아, 사실이에요. 맞아. 그래서 한국 취업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그렇게까지는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치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취업을 말차를 때문에 경험해왔지만 한국 취업은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살벌하죠. 면접 분위기가 약간 다르지 않아요?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어, 저도 이제 음, 국내 취업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음. 이게 스펙 이상의 것으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일단 스펙은 좋아야 하고 음, 스펙이 좋아야 되는 건 일단 기본 전제고요. 그래야 서류가 통과가 되고 면접에 있어서도 음. 왜 자기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 어떠한 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그치. 평정심 있게 대하는 거. 네, 그리고 면접관들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약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 취업 문화 자체가 약간 다른 걸 느꼈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누군가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각자 사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니까 저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과 그러면 한국의 취업에 있어서 뭐가 다르지?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들이 취업을 안 돼서 지금 도피 유학을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선택지가 만약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말차라떼님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차라떼님은 추천을 해요? 일단 일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가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일본어 N1 정도 되는 수준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어떤 IT 기술이라든가 좀 기술 베이스인 경우는 N2 정도도 이제 많이들 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처럼 뭐 토익 점수 몇 점, 막 무슨 스피킹 점수 몇 점 이걸 따지진 않아요. 일본 회사들이. 그러면 막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입시 막 준비하잖아요. 입시. 그러면 그럴 때 막 엄마들 입장에서 더 막 좋은 대학교 막 보내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지금 결국은 본인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뭐 돌아서 지금 한국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본인이 다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때로 어떤 선택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미국 대학은 안 갈 것 같고요. 왜요? 너무 학비가 많이 들고 가성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다. 요즘 영어를 배우기 위한 환경이 한국에서 되게 잘 돼 있고 실제로도 취업 경쟁을 이제 국내에서도 같이 해봤지만 국내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영어 굉장히 잘하고 맞아. 중간에 이제 해외 어학연수도 갔다 오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으로 대학을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다시 왜 그때 시절로 돌아간다면 일본 대학으로 진학은 똑같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왜요? 되게 왜요? 가성비가 좋았어요. 일본 유학이. 가성비가. 네, 일단은 장학금으로 제가 아까 학비의 한 7, 80%를 충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니는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학점 관리 잘 해가지고 4년 내내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장학금 제도가 훨씬 더 잘 돼 있나 보네요. 잘 돼 있어요. 외국인 오. 유학생 상대로 장학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일본 대학들이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일환으로 장학금 제도를 굉장히 많이 해놨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점 관리만 잘 한다면 일본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그래서 한 3천만 원 넘게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와, 괜찮다. 되게 학비 부담 없었고 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아르바이트 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어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사실 그거 외에도 시급이 되게 좋은 알바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쿄에만 해도 이제 한국 대기업 주재원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재원분들 자녀 상대로 이제 영어과도 많고 자리가 많고 그래서 되게 시급도 괜찮고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면 본인은 다시 선택하면 일본 대학교 다시 가겠다. 다시 갑니다. 그럼 취업은 일본에서 할 거예요? 지금처럼 다시 한국에서 할 거예요? 좀 어려운 고민인데 저는 취업은 일본에서 이제 하다가 경력직으로 한국으로 다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오, 일본에서 하다가 경력직으로. 네, 오, 일본 좋다. 네임드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오, 좋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훨씬 좋겠네. 진짜. 네, 일본에서 좀 네임드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한국 대기업으로 넘어온 경우도 많아서 와, 아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취업 스트레스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만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경력직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되게 좋은 전략이네. 지금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네. 요런 플로로 가겠다. 네, 제가 이제 이런 플로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약간 시간 로스도 좀 줄이고. 괜찮네요. 이제 하고 다음 편에서 이거 얘기 조금 이제 좀 더 해보면